생각해보면 벌써 1년여의 기간 조정, 그리고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한 중급 하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20%를 넘어 이제 30% 이상 주가 지수가 하락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식시장이 많이 싸지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보게 되면 좋은 종목들이 헐값에, 그야말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던져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외적인 여건이라는 명분으로 주식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좀 몇 가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찝찝한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한편 주식시장이 언제 정도 희망의 빛을 조금 더 밝게 비출 수 있을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증시 환경입니다만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혹은 종종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드린 대로 현재 한국 증시 PBR 밴드, 즉 코스피 PBR 레벨은 0.92배입니다. 자, 오늘 지금 장중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안타깝게도 2300 깨고 2% 넘게 하락하고 있으니 아마 0.91배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포워드 PBR 같은 경우에는 0.9 내지 0.8대 후반 수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해서 PBR 레벨이 작년 고점이 1.3배였어요. 이 KRX 한국거래소 통계 기준 PBR 레벨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 1.3배였는데 지금이 0.92배까지 내려갔으니 29%, 거의 30% 가까이 PBR 레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계속 무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올해 1월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지 않았다면 코스피 PBR 레벨이요 0.8 초중반까지 낮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위치가 PBR 레벨 1 언더로 내려왔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8년, 2019년, 그리고 2000년 초반 그 정도 레벨로 정말 싼 가격인 것은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 저평가된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있으시죠? 이상하게 내가 가진 종목들이 더 깊이 빠지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자, 그러한 부분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찝찝한 이유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일단 코스피 시장은 저평가된 건 맞아요. 그런데 코스닥 PBR 밴드를 보게 되면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코스닥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PBR 밴드를 같이 그려놓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PBR 밴드 하단부는요, 2000년 초반과 2008년 금융위기 때 PBR 레벨을 바탕으로 해서 작도를 했고요. 그리고 상단부는 요거 2007년 정말 화랑장일 때 기준으로 해서 PBR 밴드를 그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은 2017년 이후부터 해서 수시로 상단부를 넘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부를 넘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요,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고평가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저 영역을 벗어난 이후에 좀 후유증이 좀 깊게 남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PBR 레벨은 상단선을 훨씬 높은 곳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버블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 중에는 이것 좀 버블이 심한 걸 이러한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자, 지금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도 크게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PBR 레벨이 크게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싸다고 말하기에는 참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고점 대비해서 제법 깊게 내려왔기 때문에 버블이 이때만 하더라도 버블이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긴장감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라앉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권,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더 과한데 버블은 막 벗어났다 하더라도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러한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종목들 중에 좀 과하게 평가되었던 종목들이 하락할 때는 생각보다 깊게 하락하는 현상들이 간간히 발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좀 많이 싸졌는데 코스닥 시장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찝찝한 부분 두 번째는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면 또 이 시장에서 하락 이유를 저걸로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17조 원대 후반, 어제 발표된 신용융자 통계를 보게 되면은 17조 원대 후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용융자 잔고가 올해 초 그리고 6월 폭락장 직전 대비해서 각각 5조 원, 4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의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로 해서 비율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31%입니다. 지금 요 위치입니다. 자, 이 수준이 30% 언더로 간다면 좀 부담이 덜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이 좀 힘들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용융자가 쭉 감소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신용융자 보게 되면은 감소보다는 살짝 늘어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조금 저가 매수를 노린 신용융자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저가 매수를 노린 신용융자 증가,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투자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들어온 자금이 주식시장에 반등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비투자금으로 저가 매수한 경우에는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즉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을 때리는 그러한 존재로 다가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하락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강제청산 등등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악성 매물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신용융자가 감소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장 하락하는데 신용융자 늘었다? 이건 찝찝 그 자체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용융자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용융자는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같아서 시장이 저점에서 올라갈 때 그리고 상승할 때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하게 신용융자가 증가하게 될 때는 오히려 이게 상투를 형성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순간적으로 40%를 넘어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만 결국 시장이 그때부터 해서 무겁게 흘러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신용융자 잔고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이 찝찝함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싼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정말 떼글떼글하게 많아요. 투자 격언에 이야기하는 버려진 흑진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이 과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권에는 아직도 이게 작년에 비해서 부담은 적어졌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측면의 메리트는 80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100점은 주지 못하겠고 90점도 주지는 못하겠고 한 80점. 자, 뭐 좋은 종목들 싸게 많이 나온 건 맞습니다. 80점. 근데 코스닥 시장이 아쉽다. 그런데 지금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점수는 55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학창 시절 보면 A, B, C, D, F 학점 있잖아요. A 학점은 90점까지, B 학점은 80점까지, C 학점은 70점까지, D 학점은 60점까지. 그 이하는 F죠. 수급 측면은 아직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학점을 인정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기준에서. 신용융자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또다시 통계가 나오긴 할 텐데, 이게 신용융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만, 요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현격하게 줄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높아심을 가지게 합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하면서 그 관찰된 수치로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평가는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종목들은 싸게 살 기회입니다. 다만 수급 측면이 개선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각오하시고 시장을 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어제 증시 토크를 휴재를 했어요. 하루.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 어른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제와 어제 장례를 치르고 오느라 어제 부득이하게 하루 쉬게 됐습니다. 자, 하루 휴재를 했지만 우리 애청자님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투자 이어가십시오.